네, 안녕하세요. 기사기 학생들 반갑습니다. 강희쌤입니다. 지금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금요일이고요. 지금 오전에 여러분 2학년 일반 교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은 아침에 일찍 저희 선생님 하는 이제 부여입니다. 부여 이제 공주 출근하다가 일찍 출근해갖고 7시쯤에 공주여고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어요. 지금 총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사전 투표 기간인데 그 투표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잠깐 그냥 여러분들 현대사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건 총선인데 요번에 그러면 뽑는 4월 4.15 총선에는 몇 대 국회의원이었을까요? 예, 21대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을 지금 뽑고 있고요. 하나 더 그러면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은 언제 뽑혔냐면은 1948년입니다. 5월 10일 50 총선거가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입법 기간이니까요. 법을 만든 날이 7월 17일 제헌절을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예전에 제헌절이 그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쉬면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억했는데 여러분들 들 중에 제헌절 날짜 그래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헌절이고 예전에 식목일도 쉬었어요. 식목일 4월 5일 날도 휴일이었는데 요즘은 쉬지 않아서 조금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여하튼 식목일 제헌절 이런 날이 저 학교 다닐 때 국경일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잠깐 오늘 총선 날이 총선 사전투표 아침에 하고 와갖고 그 얘기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귀에 요거 지금 이어폰 꽂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영 선생님이 해주더라고요. 요거를 껴고 수업을 해야 하면 훨씬 더 음질이 좋다고 해서 끼고 수업합니다. 너무 선생님 귀에 이어폰 끼고 수업하세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그러면 1강입니다. 1강인데 그냥 1강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역사의 기본 개념들, 역사의 의미라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어떻게 전근대사 부분을 수업을 좀 어떤 식으로 어떤 분야로 나가서 수업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1강은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걸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어제 얘기했던 대로 네 가지 색입니다. 검은색, 녹색, 파란색, 빨간색 순으로 제가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주제는 1강 주제는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수업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근대사는 제가 분야별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분야별로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라고 하는 요 범주에는 어떤 네 가지 분야로 나누냐면은 자, 첫 번째 정치사라는 게 있어요. 정치. 여러분 이 분야사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에 어떤 분야 나오는 게 역사 똑같습니다. 역사, 정치사가 있습니다. 정치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왕을 배우는 겁니다. 왕.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왕들 있죠? 백제하면 4세기 근초고왕, 고구려하면 5세기 강개토왕, 장수왕, 전성기 때 왕이죠. 6세기 하면은 법흥왕, 또 진흥왕 이런 왕들 업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사 범주입니다. 고려하면 또 4명의 슈퍼스타 왕들이 있죠. 태조왕건, 왕건강에 있던 광종, 그 다음에 최승로의 CV18조 얘기했던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 마지막 그에 공민왕 있고 뭐 조선 올라가면 뭐 태종 이방원 뭐 세종 그 다음에 수양대군 세조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조선 또 후기로 가면은 누가 나와요 또 영조와 정조 이런 사람들의 왕에 대한 거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다음 또 왕도 배우고 또 어떠한 그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이 이 정치사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 조직. 자 그러면 뭐 중앙행정 조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그 고려시대 때 예를 들면은 뭐 도병마사가 있고 식목도감이 있고 또 중서문화성이 있고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 가면은 뭐 삼사, 사관원, 뭐 사원부, 홍문관 또 뭐 의금부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중앙행정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 여러분들 있죠. 조선은 팔도, 뭐 고려는 무도, 양계, 뭐 신라 같은 경우도 뭐 구주, 오도경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조직, 뭐 행정 조직, 뭐 아니면 지방 제도, 뭐 지방 조직 뭐 이렇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치사에서 또 다루는 범주는 이겁니다. 외교 파트를 좀 다뤄요. 외교. 뭐 우리가 고려시대 때 하면은 뭐 10세기, 11세기 거란, 그 다음에 뭐 12세기 여진, 그 다음에 13세기 몽골, 뭐 14세기 뭐 저기 왜구와 홍건적의 진입 같은 거. 조선시대 같으면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사대, 중국의 명칭 사대, 그 다음에 저쪽 여진족이나 일본한테 교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외교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뭐 신라시대 같은 경우도 뭐 수나라와 당나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외교 관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지금 정치사 얘기만 지금 했는데요. 정치사가 상당히 그래도 중학교 때 안에 많이 이쪽 부분을 배웠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근대사의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이 정치사 범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사는 이런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전근대사 배울 때 가장 많은 정치사를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가 있고 다음에 무엇이 있냐? 바로 경제사라고 해서 자 경제를 배웁니다. 그럼 경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오늘날도 뭐 경제 돈이죠. 어떻게 보면 돈, 뭐 주식 요즘에는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예전에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경제하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번 생각 바로 요겁니다. 토지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제도. 자, 제가 쭉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근데 많이는 없어요. 근데 이 토지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 시대, 신라 시대 때 시급, 노급, 저한테 배다 생각나시죠? 또 이것도 뭐 관료전, 신분학 때 이거에 대한 변화가 좀 있죠. 그다음에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전지와 시지를 줬다 해서 전시과 제도. 또 조선시대 때 이제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 건국 1년 전에 있었던 과정법. 그 다음에 전직 현직 관리에게 모두 줘버리니까 토지가 없게 됐으니 바로 세조 때 현직 관리한테만 줬던 직전법. 이런 것들이 다 토지제도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무지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토지가 있으면은 또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금, 조세제도입니다. 조세제도. 세금인데 자, 이 시대 때 세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세, 공납, 역. 그러니까 전세, 공납, 역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갔습니다. 수치라는 표현을 쓰죠. 수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에 이 세금 걷는 것 중에 가장 또 잘 나오는 게 조선 후기편. 이거는 거의 수능 시험은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선생님 그 조선 후기 때 이 조세, 전세, 공납역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는 영원히 정해버렸다. 그래서 일결, 토지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1개월당 4에서 6두로 고정시켰던 영정법. 영원히 정한다 해서 영정법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잘 나오는 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이 공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 너무 심해서 자 이제는 토지 결수로 걷었던 대동법. 또 누가 등장하나? 공인의 등장. 뒤에 다 배웁니다.
중학교 때도 강조했던 거겠고 하여튼 대동법제도 붓이 잘 나오고 또 영조가 자 바로 균역법 그래서 군대에 입필을 내면은 군역이 면제돼 입필 대신 일필로 갔던 균역법 자 그래서 특히 대동법과 대동법하고 균역법은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다 경제사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하여튼 두 번째 범주 분야사 경제사를 배웠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회사입니다. 사회사. 그러면 요 사회사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첫 번째 어떻게 살았을까? 생활사. 어떻게 사람들이 생활하였는가? 예전 몇 년 전에 아주 좀 오래됐죠. 몇 년 책 중에 유행했던 유행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좀 많이 들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고려시대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시대 때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생활의 모습이나 생활사가 이 사회사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또 어떠한 것이 요 사회사 범주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이거 신분제도. 자, 신라시대 때 불품제. 혹시 진골, 성골, 유투품 기억나시죠? 다음 고려시대 때 가면 이제는 문벌귀족, 그렇죠? 문벌귀족 나오고, 그다음에 무신 이런 사람들 나오고, 건문태속 친원파, 그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러한 그 신분 상위층들, 또 조선시대 양반들, 그다음에 뭐 고려시대 때는 중간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선시대 때는 중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상민들, 이제 천민들까지 이러한 신분제도가 또 사회사의 큰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냥 뭐 요즘에 제도입니다. 사회제도. 그러니까 제도라고 할게요. 그냥 오늘날 제가 보기엔 그냥 복지제도 같은 거예요. 복지제도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가에서 구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구제해줬는지. 그냥 뭐 여러분들 고구려 때 진대법. 그다음에 뭐 고려시대 때 뭐 흑창, 나중에 의창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시대 때 뭐 이제 사창,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떻게 복지적으로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요 사회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사입니다. 우리 문화 많이 들죠. 문화사. 자, 그러면은 이 문화사 범주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기본적으로 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불교 그렇죠? 우리 불교 많이 나오죠. 불교 유적 같은 거. 이 종교와 또 연결된 유물, 그다음 유적 같은 게 문화사 범주에 들어가요. 또 이 문화사는 요거 단순하게 분야만 묻지 않고요. 이와 연결된 정치, 경제, 사회와 연계되는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우리가 나올 수가 있고 같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불교, 그다음에 뭐 유교도 많죠. 유학 우리가 뭐 또 훈구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성리학, 조선시대 성리학 이것도 하나의 학문 종교가 이제 학문 유학의 범주 안에 성리학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를 배울 때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류사입니다. 분야사라는 범주를 우리가 지금 하나의 챕터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여기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럼 밑에는 하나 얘는 분야사를 했고 그러면 역사의 의미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거를 그래도 자주 수능에도 1번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역사 많이 알면 그래도 지식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이 있었고 어떠한 것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고 싶어서 이걸 지금 넣어봤습니다. 뭐 선생님 역사과 가면은 첫 시간에 그 역사 인문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역사 인문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바로 이걸 배우는 건데, 자 쉬워요. 그냥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역사의 의미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색깔을 좀 쓸게요. 그냥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자 그럼 역사는 우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역사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역사다 해놓고서 이거는 가로치고 또 녹색 씁니다. 객관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쪽이 있고요. 자, 아니다. 그래. 자, 여기 밑에도 좀 여기 사람 이름 하나 써야 돼요. 그거 생각하시고. 아니다.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가로치시고, 이거는 객관의 반대 뭐죠? 주관적인 역사를 또 강조하는, 자,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딱 어느 정도 객관 주관에서 모든 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거 객관 해석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역사는, 그래서 이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쪽은 역사는 수많은 과거 사건의 집합이다. 사건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많은 과거 사건이 집합됐고, 자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거 뭐야? 김광률은 2학년 1반 담임이다. 사실이잖아요. 김광률은 역사 선생이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히 객관적인. 그러니까 역사가는 그냥 있는 거.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거 하나도 뭐 개입될 게 없고, 이런 게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그럼 기록의 역사는 뭐냐면은 역사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가가 있고, 이 역사가가 사료가 있죠. 이 사료를 보고, 자 조사합니다. 역사가가 사료를 보고 조사 연구를 해요. 그쵸? 이게 꼭 역사가 하는 일이고, 이걸 또 그러면 해석하는 겁니다. 그냥 아까 김광규 얘기했으니까, 김광규 선생님은 잘생겼다. 김광규 선생님은 이건 선생님은 역사를 잘 가르친다. 이건 해석이죠, 해석. 나를 못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평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이죠. 김광규 선생님 축구를 잘한다. 그것도 저를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예를 들었는데, 역사로 보면은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다.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지. 세종의 한글 창제의 목적은 민족 문화의 중흥을 위해서다. 근데 이거 목적은 다를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들을 각각 강조했던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역사가들 다 유럽 사람인데요. 일단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역사가는 랑케입니다. 랑케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은 크로체라는 인물입니다. 크로체. 한 명만 쓸게요. 컬링우드도 있는데 그냥 크로체 말할게. 크로체. 그럼 요거에 약간 뭐랄까요? 짬뽕? 제가 짬뽕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냥 짬뽕, 나중에 짬뽕 먹어요. 하여튼 요거를 섞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또 그 사람이 그래요.
한번 쓸까? 그냥 파란색 한번 쓸게요. 그래도 한번 써버릴게요. 자, 이 영어입니다. H 이 사람만 영어를 쓸게요. 카 이에치카 이에치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에치카가 얘기했던 명언 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역사의 상대성. 이것도 있어야 되고 비로소 역사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에치카가 합니다. 이 사람들 한번 어린나라 사람이니까 랑케 발음 세죠. 랑케 우리가 지난 월드컵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죠. 그럼 이 랑케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당시의 역사 기조가 사실로 역사 랑케 근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랑케가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에치카 이에치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역사란 무엇인가? 하여튼 역사란 무엇인가 책은 여러분 한번 그래도 인문학 꿈꾸는 학생들 좀 읽어봐도 좋습니다. 어차피 그래도 인문학 문과 쪽 친구들 한 번씩 이렇게 독서 활동할 때 이에치카 역사란 무엇인가 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학생이 관심이 있구나 정도를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크로체는 어디서 나고? 그럼 오크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데 선생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할 때 뭐 잡다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팩트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크로체는 저쪽 이탈리아 나폴리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각 나라에 하나씩 그죠?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치카는 오늘 학자 하여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분야사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사실로서 기록서 역사를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오늘 크게 보면 이쪽 하나 했고요. 이제 또 하나 시대 구분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시대 구분인데 자 우선은 이게 어떻게 잘 될까 일단 해볼게요. 여기요 조금 오른쪽으로 가서 한국사 시기 구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로 그냥 선생님은 그냥 그을게요. 시기 구분이라고 해서 슝 그렇습니다. 밑에도 그러니까 이런 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구석기가 있고 다음에 신석기가 있고 이게 잘 펜이 우리 학교 펜에 나와라.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2강부터 이제 구석기부터 들어가니까요. 일단 이쪽 한번 시기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 세계사적으로는 구석기의 인류가 여러분 알다시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우리 교과서 290만 년 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아니라 300만 년 전. 그러니까 300만 년 전부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이렇게 현재 오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나라 아까 얘기하는 거랑 북한 쪽 얘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인류의 시작을 어디로 보냐면은 70만 년 전, 북한은 100만 년 전을 주장하는데 하여튼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는 70만 년 전에부터 이제 한반도의 인류 우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70만 년 전이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때는 BC 자 BC Before Christ 그래서 BC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기원전 8,000년경에 신석기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이쪽 구석기 길죠. 69만 년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BC 8,000년이면은 오늘 10,000년 전이겠죠. 우리가 지금 2020
2010년이니까 신석기인데 원래 저 학교 다닐 때 나이 차이 얼마나 거의 우리 여러분들하고 한 거의 근 20살 나이 같은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기원전 6000년인데 2000년이 올라가 버렸어요 신석기가. 그때 그 제주 고산이라는 유적지에서 저기 토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신석기 편년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요 많이.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여튼 현재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이 되고요. 청동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있는데 잘 안 보일 텐데 청동기인데 청동기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BC 2000년부터 1500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1500년 전 기원전 이때부터 청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것도 잠깐만요. 잘 나오나 볼게요. 여기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저 학교 다닐 때는 또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천년경이죠. 천년경인데 이것도 좀 편년이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고조선 배울 때 조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있습니다. 자, 철기입니다. 철기 기원전 BC. 이건 교과서마다 어떤 5세기로 합시다. 5세기 또는 4세기 하는데 이때부터 철기가 우리 한반도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 학교 다닐 때 이때 맞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하면은 그쵸? 우리 어머니 때는 거의 기원전 2세기까지 갔는데 이것도 약간 변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억에 맞아. 저 학교 다닐 때 기원전 5세기, 4세기 때 배웠습니다. 5세기 때, 4세기 때 배웠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잠깐 들어왔던 거고 나중 되면 이제 푹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이만조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사의 큰 시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좀 더 빨리 제가 이제 조금 더 스피드 좀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잘해고 하세요. 계속 깔끔합니다. 자, 우리가 고대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세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근세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개념이에요. 동아시아에 있는 개념이고 원래는 이거 구분법은 너무 현대가 기네요. 원래는 고대, 중세, 근대 개념인데 원래 삼시기가 우리는 이쪽 동아시아는 근세 개념이 들어옵니다. 한국사에서는 근세를 얘기를 하고요. 현대는 그 이후에 이거 만들었던 사람 그 이후에 하는 거니까 구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대는 그럼 언제 나는 거죠? 고대. 우리는 어디까지 고대사로 보냐라는 건데, 자. 이 고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사시대가 있죠.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가 선사시대고 이제 청동기부터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 이제 고대 사회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학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고대는 자 거기까지 남북국 시대까지로 보시면 돼요. 남북국 시대. 유독공이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를 얘기하고 우리도 남북국 시대 얘기하죠. 남북국은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남북국 시대가 고대사가 되고요. 자 중세사 하면은 고려시대가 바로 중세사입니다. 고려시대. 중세사는 고려구나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사이에 근세는 대체 뭐냐? 간단 조선시대. 조선시대를 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중세, 근대의 개념은 원래 서유럽의 그 틀에서 나온 개념이어서 이거를 우리 동아시아에 대입시키는 게 조금 맞지가 않아서 동아시아 근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중세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또 근대라고 하기도 중간에 근대라는 개념이 있고요. 봐봐요. 근세 합쳤죠. 자, 근대는 이것도 여러 학설인데 기본적으로 개항으로 봅시다. 개항. 우리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흥선대원 개항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강화로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개항기로 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학설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는 흥선대원군 얘기를 했는데 흥선대원군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과상 흥선대원군부터 근대사입니다. 근데 개항부터 또 근대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보개혁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개항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현대는 언제냐? 나는 바로 저기 우리가 해방
1945년 8월 15일 해방 광복을 맺은 우리나라는 현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국사 시기부문까지 그 다음에 전 기본적인 또 내용, 역사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분야사 같은 걸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강은 이제는 요거 배울 거예요. 구석기와 신석기. 이제는 2강이에요. 아마 업로드는 3강인데 하여튼 이렇게 4강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